네, 즐거운 우리 문법 수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걸 할게요. 자, 오늘의 변동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있는 걸 봐주세요. 형광펜 들고, 빨간 펜 들고, 형광펜, 형의 광펜. 음운의 변동 볼게요. 형태수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태수와 결합되어 나타날 때 형태수를 이루는 형광펜으로 밑줄. 음운의 일부 and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의 일부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음운의 변동입니다. 형광펜은 밑줄, 음운의 일부 다른 음으로 바꾸는 현상. 자, 여기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지만 잘 보이지만 이 티읕 받침이에요. 티읕 받침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법칙이죠. 근데 얘는 연음이죠. 밭해. 요거는 뭐니? 밭이가 되면은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면 얘는 또 부계음화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니? 밭만인데 자 볼게요. 밭만은 두 가지의 음운의 변동을 거칩니다. 맨 처음에 뭐니? 음절의 끝소리 법칙에 따라서 밭만이 되고요. 반만이 다시 뭐가 되니? 여기 미음 때문에 니은이 바뀌니까 반만. 우리 아빠는 내게 반만, 노는 안 주고 반만 남겼어 할 때 반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아빠가 내게 물려진 건 이 두 개가 다야. 밭, 뭐뭐랑 논 할 때 얘의 발음을 써보고요. 또 밭에 가면 요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거예요. 이랑이고요. 여기 들어간 게 있죠. 얘는 고랑입니다. 골이라는 얘기죠. 올라간 건 이랑, 내려간 건 고랑이에요. 그래서 얘랑 여기서 요렇게 할 때는 도대체 얘가 어떤 발음인지를 써보세요. 이 발음과 이 발음을 써보세요. 맞춘 학생한테는 쌤이 상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칭찬. 돈은 안 되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줍니다. 다 써봤니? 정말? 오, 보자. 틀리면 죽여버립니다. 볼게요. 그건 맞아요. 아니에요. 밭이랑은 혀가 짧은 애들이랑 밭이랑 밭고랑 이건 아니에요. 혀가 짧을 때 나 밭이랑 밭고랑 나 두두두 튀기 난 바비큐티 옆에서. 어렵죠? 요거는 쉽습니다. 자, 여기에 이랑은 뭐냐면 조사거든요. 형식형태수죠. 이게 점수조사라고 하는데 영훈이랑 경수랑 할 때 그랑입니다. 밭과 논 할 때 그 밭이랑 논 할 때 여기는 바에다가 구개음화가 들어가서 밭이랑이 됩니다. 이걸 맞췄죠? 밭이랑 논. 얘는요 먼저 뭐부터 들어가느냐? 밭에 음절의 끝소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밭이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얘는 밭 플러스 이랑, 밭 플러스 이랑이라는 합성어예요. 두 개가 붙어있는 걸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 밭 플러스 이랑일 때 이 이랑이는 합성어일 때 뒤에 뒷말에 이나, 야나, 요나, 여나, 유 이 다섯 가지 모음이 오면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얘는 밭, 니랑이 돼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요게 바뀌죠? 비음화가 돼서 반니랑이 돼서 얘의 최종 발음은 이겁니다. 반니랑과 받고 요거는 이제 정해져서 변수리되기에서 받고란이 돼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 여러분이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미리 한번 알아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여기 받기랑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먼저 니은 첨가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서 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빈칸에 씁니다. 여기 다 적었죠? 그래서 미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단어를 구분해 볼까요? 단어는 무슨 어와 무슨 어가 있지? 단어는 단일어가 있고요. 하늘, 노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어요. 어깨, 동무, 또는 밭이랑 뭐 이런 것처럼 복합어가 있어요. 복합어를 또 뭐로 나누느냐?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눕니다. 우리가 음운의 변동하면서 자꾸 그 외의 문법적인 요소도 알아두면 편하죠. 파생어는 뭐냐? 우리 아까 어간 배웠죠?
어간 배웠죠. 그래서 파생어는 어근에 뭐가 붙냐? 접사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사는 뜻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또는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질 때 이걸 파생어라고 인정을 합니다. 뜻이 없거나 또는 다른 의미, 혼자서는 자기 혼자서는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풋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명사인데 풋 혼자서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풋을 뭐라고 해요? 접사라고 합니다. 앞에 붙었으니까 머리 줬다 써서 뭐냐? 적두사라고 합니다. 또 파수꾼 말고 다른 거 없나? 사기꾼 해보자. 사기꾼이라고 할 때 이 꾼도 역시 사기 빼고 무슨 꾼이죠. 일꾼, 사기꾼 뭐 이렇게 해서 꾼은 지 혼자 못 쓰니까 얘는 접사인데 꼬리에 붙었으니까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풋사랑, 사기꾼 이런 거 다 뭐니? 파생을 하네요. 지 혼자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합성어는 뭐냐? 어근과 어근이 서로 합친 겁니다. 얘와 얘가 서로 합쳐서 말이 될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 합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어깨, 동무. 어깨와 동무 합성. 어깨, 동무 하나. 그리고 돌다리. 뭐로 만든 다리? 돌로 만든 다리.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합성어 파생할 때 알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뭐도 들어가냐면 명사 힘에다가 들다. 힘들다도 힘 플러스 들다니까 뭐니? 이것도 합성어 같아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 그런데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물어볼게요, 얘들아. 지금 여기 우리 돌다리 나왔죠? 돌다리는 합성어죠. 자, 보세요.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니까 각각 뜻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밥상에 엄마가 뭘 하나 갖고 왔는데 돌김이야. 돌김은 합성어일까요? 파생일까요? 돌김은 파생입니다. 왜일까요? 여기 나와있죠. 다른 의미를 가진 거야. 돌로 만든 김이 아니잖아. 엄마가 돌로 만든 김을 애야 먹어라 이빨 다 작살나게 이렇게 헛질 않았을 거 아니야. 돌로 만든 김이 아니라 얘는 다른 뜻을 가졌어요. 무슨 뜻? 나쁜. 그러니까 질이 나쁜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또는 작고 왜소한, 초라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왜 돌미어, 돌김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작아요. 근데 볼 때니까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는데 아주 작은데 왜소한데 돌김이 그냥 김보다 더 비싸다? 돌미역이 그냥 막 빛깔 좋고 큰 미역보다 돌미역이 두 배나 더 비싸요. 그러니까 자연산입니까? 얘들아, 자연산은 그렇게 클 수가 없잖아. 바닷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없는 데서 막 먹었잖아. 그러니까 작고 달달하지만 맛은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초라하고 별로 볼품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돌김, 돌미역이 훨씬 더 비싸요. 양식한 것들은 그냥 되게 크잖아. 근데 이제 희발이가 없고 맛이 없어요. 빛깔만 좋지.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군고구마 합성어니까 파생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고구마는 알겠죠? 고구마를 뭐 했니? 구웠죠. 원래 굽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 굽다에 뭐가 붙었어? 요 니은이 뭐냐면 구운에서 니은이 뭐냐면 관형사의 의미야. 굽다에서 군 고구마니까 얘도 의미 있고 얘도 의미 있고 어근이죠. 이건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네. 군살 이거 구웠니? 이거 살 구운 거니? 무슨 뜻이니? 쓸데없는 이런 뜻이죠. 군소리, 군살은 무슨 파생어가 됩니다. understand? 자,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머리 깨집니다. 재밌어? 재미없냐? 뭐야, 나는 재밌어? 헐, 아까 먹은 거 다 뱉어.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알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알사탕!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애들은 검색이 없다. 붙이고 뭘까? 파생어입니다. 그럴까요? 알이 뭐니? 둥근 모양을 알이라고 하죠. 둥근 모양 알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러면 알바 먹을 때 둥근 모양의 밥이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여기에 알은 둥글다의 뜻이 아니 주었구나. 새로 다른 의미야. 뭐니? 껍질이 벗겨진.
맨몸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알밤, 알몸 이런 것들은 다 뭐니? 껍질이 벗겨진다는 뜻을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얘는 합성합니다. 왜? 사탕이 된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니? 알 모양을 하고 있죠. 알로 된 모양의 사탕, 알사탕은 합성어고 알밤은 벗겨진 밤. 쉽게 말하면 껍질이 벗겨진 밤을 알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주 이런 데 가면은 밤나무 많거든. 그 밤나무에서 뚝 떨어진 밤은 알밤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까서 마트에 딱 내놓으면 알밤이 들어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까야 알밤이야. 알밤, 알몸, 알밤 이런 것처럼. 요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그거 어렵죠? 그래 내가 먹고 살죠. 자 이렇게 해서 합성과 파생어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단어에서 합성 좀 더 깊게 가면 합성어 있고 통사적 비통사적이 있는데 나중에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하려고 했던 게 뭐냐? 까먹었네. 아 니은첨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니은첨가는 우리 첨가의 L사반 할 때 그 니은이야.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니은첨가는 이거는 복합어일 때예요. 얘들아 복합어는 뭐니? 파생어든 합성어든 둘 다 조건을 충족해요. 복합어일 때 조건 1, 복합어일 때 2. 복합어니까 뒤에 말이 있겠죠? 뒷말에 이, 야, 요, 여, 유가 올 때. 이, 야, 여, 요, 유 올 때 니은이 첨가돼요. 그렇습니까? 자, 요거 외우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만약에 충청도면 진짜 말 그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 이, 야, 요, 여, 유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하고 물음표. 문법은 쌤이 만든 게 많거든요. 요것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만든 겁니다. 뒷말에 이게 올 때는 무조건 니은이 첨가된다고 했죠. 외울 때 이, 야, 요,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아까 금방 우리 반에 영상모래를 되게 궁금하겠지만 우리 반에 차은우와 남주혁과 박서준이 지금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딱 왔어. 우와, 근데 막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재현이가 이거 졸다가 너희 봤죠? 너무 괜찮은 거야. 애가 막 피가 막 피부에 우와 뭐가 감탄사가 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막 너무 좋으니까 머리 힙합 소리 나는 거야. 요 이야 궁금할 거 아니야. 내 제자라고 하는데 들어왔는데 궁금할 거 아니야. 전화번호 궁금하고 제 이름이 뭔지 궁금하고 궁금하니까 뭐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 왜? 이야 쌤 누구예요? 왜 충청도 해야 되는 줄 알겠니? 왜 충청도? 이게 충청도만 누구 여유죠? 경상도 볼게요. 이야 요 누굽니까? 전라도입니다. 이야 요 누구 다냐? 안 되죠? 충청도만 뭐니? 이야 요 누구예요? 자, 5개 뒷말에 모을 때 시작. 이야. 자, 쌤 마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쌤 지금 아파요. 쌤 지금 몸살 감기에 콧물집 나고 아파요. 아픈데 여러분들 대답해줘. 다시 이 시작. 이야. 이해되니? 이거 어떻게 발음해? 물 플러스야. 이야잖아요. 이야잖아. 그럼 뭐가 되니? 이해이 첨가되겠죠. 근데 나 아프니까 물약 주세요. 물약 그러면 안 돼요. 얘 때문에 순행 얘가 바뀌는 거죠. 물약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니은첨가 여기는 유음화 이렇게 해서 최종 발음은 물약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뭐가 온다고? 이, 야, 요 색연필 어떻게 쓸까요? 바꿔서 색 플러스 연필이죠. 이야 요 누구 여죠. 그래서 색연필인데 얘가 담배 피니까 이거 같이 펴요. 색연필. understand? 선생님 색연필 주세요. 색깔 칠하게 색연필 하면 안 줍니다. 색연필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어제죠? 색연필 뭐 이러더라. 이거 여름 아니네요. 여름 올 때는 뒤에 형식 형태소 볼 때입니다. 색연필 아닙니다. 색연필. 자, 요렇게 반만 할 때도 정리를 해서 파악하면 되고요. 일구. and 배고파.
뭐 있어요? 쭉 써서 있어요. 어머니 하세요. 쭉쭉 있어요. 이런 거, 아까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은재리 끝소리 법칙 아까 기억력 가나다라 물방울 있죠? 요 7개로만 발음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 10항 나오죠? 평가편으로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규정에 10항, 11항, 12항 쭉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 10항을 알아줘야 돼요. 요게 정말 시험을 잘 납니다. 왜 그러냐? 자, 10항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리을 기억의 발음은 얘들아, 그 옆에다 쓸까요? 리을 기억의 대표음은 뭘까요? 아, 리을 비읍. 10항에 보면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뭐니? 리을입니다.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어떻게 하니? 리을이 대표음이고 비읍이 떨어지니까 널 하고 여기에 된소리 돼서 넓다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이거는 많은 애들이 이거 되게 얇다 하는데 얍삽하네요. 얇다입니다. 얇다. 선생님은 속마음이 아주 밴댕이 속처럼 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별표가 무려 3개입니다. 각 학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예외가 있어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이 리을인데 리을 비읍의 대표음이 비읍이 돼 있어요. 뒤에 거 비읍. 다 이건데 이거요. 총 3개 혹은 4개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 꼭 암기해야 돼요. 먼저 이 어떻게 읽니? 대표음이 이거라고 했죠. 밝다가 아닙니다. 뭘까요? 밝답니다. 자, 뭐 원래 밥하고 이렇게 이어지 길게 하면 표시인데 저 뺄게요. 예, 비읍입니다. 밝답니다. 밝답니다. 그럼 얘는 뭐니? 얘는 뭐니? 밝고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밝고라 한다. 땡. 나는 그 사람을 밝고입니다. 대세지 할 때 비읍 들어가면 뒤가 대소리입니다. 밝고. 얘는 어떻게 쓸까요? 이거 안 틀립니다. 발른이라고 하는데 땡입니다. 발른 땡. 자, 볼게요. 비읍이죠.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비읍이니까 밤는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비음화가 생긴다. 얘 때문에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밤는이다. 다른 사람을 밟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그때 밤는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를 기억해야 돼? 밝다가 아니라 밝다. 그 다음에 뭐니? 넙둥글다. 넙둥글다입니다. 비읍입니다. 넙적 혹은 넙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셈이 아까 3개 혹은 4개라고 한 거예요. 넓적하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이렇게 요 3가지가 너무너무 많이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왜? 다른 거 다 리을, 비읍의 대표음이 리을인데 넓다, 얇다 이런데 이 3개만 밝다, 넓둥글다, 넓죽하다, 넓적하다만 비읍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또 만들었죠. 밝다, 넓둥글다, 넓죽하다 쓰세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이 비읍인 경우는 누구를 떠올리면 되느냐? 날 떠올리면 됩니다. 자, 얘들아. 내가 이 수업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다른 쌤한테 아까 봤던 그 김선재 쌤이나 다른 분한테 넘기면 이제는 내가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뺄 수가 없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잠깐 마스크 벗겠습니다. 쌤 얼굴 볼게요. 넓적하죠? 얼굴 넓적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봐봐 뭐 다 넓적하죠? 넓둥글죠? 넓적하다, 넓둥글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받고 싶죠? 아우 진짜 아우 받고 싶. 넓적하다, 넓둥글다, 밝다. 내가 이거 살이 빼잖아? 그럼 이렇게 돼서 자 넓둥글다, 헐쭉하다인데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많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얘들아. 수업을 위해서 저녁에 야식 12시에 치킨 2개 시켜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겹살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야. 내가 살을 빼잖아? 넓둥글다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넓적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거나 묶어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먹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봐봐. 다 외웠겠죠? 자,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입니다. 근데 비읍이 됩니다.
기분 나쁜데. 다시. 너들다 달다 밝다. 바다 밟다. 나 이거 밟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게 한글 맞춤법 18입니다. 그 뒤에 10이라는데 뭐 쭉 읽으면 돼요. 쭉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 밟다, 밟고, 넙죽하다, 넙둔거다가 바로 요 지문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서 머릿속에 정리하길 바라고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검수라고 해야 되나? 혹시나 또 뭐 제한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보는데 와 진짜 목소리 크더라. 마이크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막 마이크 한 것처럼 막 목소리 되게 크더라. 그래서 받고 싶죠. 다음부터 뭐 10이랑 12하게 쭉쭉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건 다 한글 맞춤법에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요. 자음 동화는 비어마, 유어마 아까 했죠? 두 자리를 할 때 비어마 자, 이거 뭐 많이 나오죠? 백너로 나오고 비어마라고 하는데 자, 비어마 우리 7개 시작. 아까 1부에서 했던 거 비어마 다 까먹었네요? 종로가 있는 읍내, 장로, 맏며느리, 남부한옷에 박물과 외우시죠 얘들아. 근데 꼭 어떤 애들은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랬는데 꼭 어떤 애들은 그 7개만 외우더라. 요거만 나오겠지? 그리고 시험 봤어. 선생님 비어마 이거 안 나오던데요. 선생님 왜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죽여버립니다. 요게 많이 나오는 거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비음 엄청 많아요. 다음 유만 가볼까요? 비음 꺼져. 그게만 와. 잠깐만요. 유마 없니? 있네. 유마 우리 5개 시작. 질라. 외우시죠? 다음 주 왔을 때 선생님 나누만 기억나요? 이러면 죽여버립니다. 자, 그게 막 그지 같이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굳이 같이 해돋이를 같이 볼까? 같이 봐야 돼? 이제 해돋이 이제 닫히잖아. 해 갇히고 문 닫히면 우리는 이제 잠깐만. 우리 국어 끝이? 국어 끝니? 이거 학원에서 끊고 나가면 퇴원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기분 좋잖아. 퇴원을 하기 말만해. 자, 그게 막 쭉쭉쭉쭉쭉 이런 거 다 나왔죠. 아까 뭐 끝이다, 미달지, 뭐 해돋이 다 있고요. 된소리 되게 아까 했듯이 먹고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이번 몇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비어있는 칸에 씁니다. 거기 보면 얘들아 프린트에 보면 교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자, 맨 앞에 보면 교체라고 9페이지인가요? 자, 라이브로 손에 근기가 없어. 어디 있어? 몇 페이지야? 7페이지. 7페이지 오면 7페이지에 교체에 비, 유, 구, 대까지 하고 요 표시. 왜? 우리가 지금 이 표를 통해서 비, 유, 구, 대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 개 안 한 게 있죠. 모인데 모는 모음조화, 이는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했습니다. 이 모음 역행동화를 다른 말로 모음동화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음조화는 뭐냐면 양성모음은 양성끼리 and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조화를 이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양성모음은 뭐냐면 그렇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오, 아, 요, 야 이런 것들이 양성입니다. 중세국으로 가면 아래 아도 포함이 돼요. 음성모음은 뭐냐면 무겁고 좀 무겁고 아주 칙칙한 좀 어두운 느낌을 주는 겁니다. 우, 이런 겁니다. 으나 우,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운 느낌을 주죠. 자, 머리를 찰랑찰랑, 쟤는 되게 촐랑거린다, 되게 가볍죠. 얘는 출렁출렁, 시냇물은 줄줄줄줄, 졸졸졸졸. 얘는 다르죠. 이렇게 모음은 모음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별표하고 이렇게 모음 조화 현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성 상징어입니다. 우리 단어에서 음성 상징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형태를 보여주니까 의태어죠. 모양이나 이런 거, 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성어.
소리 내는 거죠. 쾅, 쾅, 탕탕탕. 그래서 의태어나 의성어일 때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모음조화 현상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기억나죠? 박다, 넙둥글다, 넙정하다처럼 예외가 있어요. 요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모음조화에서 예외가 되는 게 바로 아까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음성상징어 많이 나온다 그랬죠? 혹시 너희들 그 뭐지? 산토끼 토끼야 그 노래 아니?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뛰지? 깡총 깡총 띠깡충 깡충.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학생이 찾아보더라. 깡충 깡충이 모음조화 파괴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토끼는 앞발이 짧죠. 뒷발이 길죠. 그러니까 뒷때는 깡충 깡충. 그리고 쌤이 제일 안 먹는 카레 있거든. 다른 카레 다 먹어요. 아, 카레라고 하면 잘 모르니? 커리. 커리 중에서 안 먹는 카레가 바로 뚝이 카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먹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니? 뚝이죠. 근데 이게 1988년도에는 이게 표준이었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88년 이전에 설립한 회사에서 그냥 오뚜기를 상표명을 한 거야. 근데 바뀌었어요. 오뚜기로. 이게 양성이죠. 우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런 예들, 잘못된 예들을 예외인 것들을 알아두면 편하고요. 다음 이 모음 역행도하는 말 그대로 이 모음이 아까 우리 역행도 역적 거꾸로 가는 동화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보일라나? 아기야 라고 하면 되는데 가끔 엄마들이 상담하면서 우리 애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역설법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뭐 다른 걸 열심히 하길래? 우리 애기는이라고 하거든요. 아기를 왜 애기라고 부를까? 볼까요? 요게 이 모음이죠. 이 모음이 아까 이렇게 가는 건 역행이라고 했죠. 이 모음이 역행해서 아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애기예요. 아기를 애기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 모음 역행 동안에 따라서 애기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 지팽이도 이가 가서 도가 된 거죠. 지팡이, 지팽이, 호랑이, 호랭이, 노랑이, 노랭이 이런 것들은 다 뭐니? 이 모음 역행 동안 때문에 된 건데 중요한 거 지팽이, 애기, 호랭이 전부 다 뭐가 아니야? 표준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도 잘못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엄마들이 우리 애기가 라고 하면 예 어머니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머님이 그러세요 선생님 정말 잘나셨네 이 새끼야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우리 애기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랬어요 정말 그 애기 좀 데리고 와보세요 라고 해서 나도 애기라고 합니다. 근데 애기가 얘들아 더 친구감 있지 않니? 너무 좋잖아. 우리 아비는 애기가 좀 친구감 있지 않니? 우리 애미는 어미를 하면은 봐봐 이게 이렇게 가서 애미가 되죠. 그죠? 아무튼 요게 그런데 근데 군중들의 힘이라는 건 무섭죠. 얘들아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16강 강의를 했는데 2002년도에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에 없을 때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2년도에 우리가 4강 가는 걸 봤거든요. 선생님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다 붉은 거 입고 왔거든. 그때 내 친구가 못 모르고 흰 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와 모여서 그 새끼를 패서 피로 굵게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박근혜 대통령도 쫓아내고 난리 나죠. 사람들이 남비에 라면 좀 끓여봐. 아이고 남비가 왜 이렇게 또 너무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 모음이 역행해서 냄비라고 하도 언중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야 냄비 하자. 그래서 냄비가 표준말입니다. 남비가 냄비가 되는 건 표준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딱 머릿속에 체크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의문의 변동 중에서 첫 번째 교체를 배웠는데 몇 개였죠? 7개였죠. 비, 유, 구, 된, 모, 이 했죠? 다음 주는 탈락과 축약을 2개를 한꺼번에 외웁니다. 왜? 교체가 5개면, 아니 7개면 탈락과 축약은 5개죠. 그쵸?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난 다음, 그 다음 주는 첨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꼭 기억하세요. 품사를 배웁니다. 원래는 얘들아, 의문의 변동 하기 전에
품사를 알아야 돼요. 명사부터 쭉 가서 간판사까지 품사를 알아야 아까 얘기했던 뭐가 명사고 관체부여 관형사가 체험력에서 명사 대명사 없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일단 의문의 변동이라는 그 단어가 그 5월 학교 내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을 먼저 한 후 맨 마지막은 품사를 보는데 꼭 기억하세요. 품사는 한 장짜리 종이에다가 다 정리해 줄 겁니다. 맨 먼저 이변, 오언, 구품입니다. 두 개 불변을 가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체험부터 해서 쭉 독립어까지 5개 언을 얘기하고 마지막 구품사를 하는데 이게 한 장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글씨를 작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한 장에 다 옮겨야 돼요. 알겠죠? 더욱 기쁜 사실 이번 주는 숙제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숙제 있습니다.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